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적 보도 등을 했다는 이유로 MBC와 CBS에 대해 또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번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와 CBS에 대해 또 법정 제재를 의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11차 회의를 열어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그리고 CBS의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네. 또 가톨릭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 공감 1월 30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21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가 법정 제재를 역대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면은 나오실 텐데요. 네, CBS 레인보우와 유튜브 노코 채널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징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15건이 지금 법정 제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한 달 뒤까지 임기가 6개월짜리입니다. 아직 한 2달 좀 남았는데 네. 벌써 역대 최대 건수의 징계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총선 선거방송심의가 내린 법정 제재를 보면은 18대 총선에는 2건, 19대는 한 건도 없었고요. 네. 20대 총선 14건, 21대 총선 2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15건이 된 겁니다. 20대 총선 때보다 한 건이 더 많아졌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법정 제재를 앞둔 방송사 의견 진술이 줄줄이 잡혀 있어서 법정 제재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니까 지상파 라디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집중된 걸로 보여요. 예,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법정 제재가 9건인데 관계자의 징계가 9건 네. 되지 않습니까? 법정 15건 중에 그러니까 MBC가 6건, CBS가 2건, YTN이 1건입니다. 반면에 종편이나 보도 PP는 지금까지 17건의 민원 중 7건은 행정지도인 권고, 네. 3건은 의견 제시, 7건은 문제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법정 제재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민원 건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종편이나 보도 PP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통계를 보면은 정부의 비판적인 MBC와 CBS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고 징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회의에서는 채널 A 뉴스 톱 10이 특정 정당에 맞는 비판적인 취지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네. 법정 제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상되는군요. 네. 그런데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지난번 그 의결이 보류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10차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네. 법정 제재는 결정이 됐는데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관계자 징계 의견이 4명이었고 주의가 4명이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통상 한 명이 의견을 조정해서 의결을 하는데 네. 미뤄서 어제 이제 관계자 징계로 의결을 한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된 건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비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 내용이 아니라 네. 류일인 방심위원장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거라고요? 고정 패널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1월 17일 방송에서 네. 방심위원장 셀프 민원 넣은 것 아니냐. 가족들, 아들, 딸 시켜가지고 이거는 공적인 업무를 완전 왜곡시킨 것이다.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사람을 해촉시켜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이 거의 명예훼손성이다. 진중권 교수의 막말 멘트에 대해 진행자가 또 저희는 할 말을 하는 방송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니까 전혀 제지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최초로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진 교수가 방심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송 심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또 대통령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만 골라 쓴다고 말한다면서 대통령이 비판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조롱희화하지 말라는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니 제작진에서도 그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CBS 유창수 제작부장이 했는데요. 진중권 교수의 표현이 과했다는 건 저희가 인정하고 그런 표현 삼가해 달라는 뜻도 제작진이 전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네. 사실 방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왜 선거 방송에 저촉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 부장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린다. 특정 표현들보다도 그 표현이 나온 취지를 봐주시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렇지만 중징계는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요거 얘기만 나온 건 아니고 네. 다른 얘기도 민원인이 제기했던 거는 이제 고정 패널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말을 한 부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관련 언급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것처럼 다뤘다는 것하고 네. 진중권 교수가 국민의힘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 중인데도 서울 마포을 지역구가 민주당 텃밭이어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발언한 걸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사 보도에서 근데 평론가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모양새예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 패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시사 보도를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는데 민원인은 자신이 들었던 방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넣게 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법정 제재를 결정한다면 사실 방송 제작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네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 이제 제작진들이 사실 의견 진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방심의가 거의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